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강의로 찾아뵙습니다. 구조주의 한약 처방 9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강까지 대사군자탕과 보준익기탕의 흐름까지 저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준익기탕 계열의 처방들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보준익기탕의 계열의 처방 중에서도 비뇨기 계통에 활용되고 있는 처방을 위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나하나 처방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게 될 처방은 바로 청심연자음입니다. 청심연자음은 화재국방에 처음 나왔던 처방이고요. 방향약편에는 중통 64번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청심연자음을 소개하고 있는 방향약편의 주치증을 보시게 되면 심화가 타올라서 입이 마르고 번갈하고 소변이 붉고 삽한 것을 치료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액 같은 것이 같은 백물을 다스린다. 이거 유정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소변의 적탁과 백탁도 다스린다. 결국은 이제 소변색이 붉든지 아니면 이제 약간 흐린 그런 소변색을 보인다는 건데, 결국 요로 감염이나 각종 요로기 계통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증이 있는 경우도 다스린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크게는 우리 이제 생식기 문제, 생식기 문제와 관련된, 특히 남성의 생식기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 유정 같은 문제에도 쓰여왔던 처방이고, 또 하나는 소변 자체의 문제, 요로계통의 감염 또는 비감염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요로계의 증상, 그래서 소변이 색이 변하든가, 또는 소변 보는데 배뇨통이 있다든가, 그리고 소변 분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잔뇨감 같은 것이 심하다든가 할 때도 쓰였던 처방입니다. 동시에 여기 갈증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소갈에 쓰였던 어떤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심연자음은 현재의 당뇨와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는 소갈. 하지만 이 소갈은 꼭 당뇨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몸이 갈증이 심하면서 점점 말라가는 그런 질환들을 다 포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모성 질환들, 몸이 점점 말라가는 소모성 질환들에 사용할 수 있는 처방으로서 개발이 돼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심화가 타오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의 일정 정도의 스트레스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심연자음은 주로 이 유정에 쓰이든 소변 문제에 쓰이든 이런 갈증이 심한 상태에 쓰이든지 간에 어떤 일정 정도의 심리적 문제를 깔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활용이 되어 왔는데요. 자, 이렇게 조문을 보면 이 정도까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처방이 보준익기탕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기허입니다. 기허. 보준익기탕이 기허이면서도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체내에 있는 평활근들의 근무력, 평활근이든 골격근이든 그런 근육들의 근무력 이완 상태, 과이완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각 근육들이 수축을 해서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처방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 기허라는 키워드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특히 방광이나 방광괄약근, 이쪽에 이완 기능 실조에 따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완이 심하다 보니 아예 무력해졌고, 그 무력해진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들, 그래서 소변을 우리가 조절하기 위해서는 방광과 방광괄약근의 평활근의 움직임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청심연자음이 해결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발한 같은 것에 의한 탈수로 생긴 혼탁뇨 같은 상황에도 우리가 이 처방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발한에 의해 탈수가 생기게 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요로 감염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청심연자음, 이게 또 일종의 하나의 화죠. 굉장히 덥고 그런 환경에서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생긴 탈수,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요로계 전체의 어떤 요류량의 감소, 그로 인한 세균 역류에 따른 결국은 소변 감염 같은 것들, 요로 감염 같은 것들에도 청심연자음이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심연자음 구조를 보시게 되면 사군자탕에 환기가 가해져 있는 대사군자탕에서 백출만 제거가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갈증이라는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처방이 너무 건조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삼, 백출, 복령, 감초 중에 사실 인삼은 약간 윤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복령은 평성, 그리고 감초는 약간 또 윤한 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출이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출의 온조성을 조절하고자 백출이 제거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 백출 대신 들어가고 있는 약재들을 보시게 되면 네, 연자육, 황금, 맹문동, 지골피고, 황금, 맹문동, 지골피는 한성을 가지면서 심한 심화가 있는 상황을 제어하면서도 이 맹문동과 지골피는 동시에 체액을 보충하는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맹문동은 인삼, 대사구탕에 들어있는 인삼과 한 묶음이 되게 되면 체액 보충 작용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고, 그런 강력한 체액 보충 작용을 활용하고 있는 처방이 바로 생맥산이죠. 생맥산은 인삼, 맹문동, 오미자로 구성되니까요. 거기에 뼈 깊숙이까지, 우리 골증열에 쓰는 약재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바로 이 지골피가 여기 등장합니다. 뼈 깊숙이에서 막 번열감이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 네, 이런 상황을 지골피로 잡고 있는 거고요. 이 대부분 소모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이런 번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이제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했다든지 하는 분들 중에도 느끼고 있는 경우 많고요. 또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에도 이 뼈 깊숙이에서부터 올라오는 번열감을 느끼는 환자가 있다고들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 지골피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염증을 잡고, 그리고 좀 건조성을 갖고 있음에도 건조성이 이제 맹문동 지골피로 커버가 될 수 있는 황금 같은 약 들어가 있고, 동시에 연자육, 네, 이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소변이 좀 잘 배출되게 하는 역할도 갖고 있고, 소변량은 자, 이쪽 맹문동과 지골피 같은 약재가 늘려주겠죠. 네. 동시에 이수통림 작용, 소변 문제에 쓴다고 했으니까 량하면서도 윤한 작용을 갖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수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소변 유량이 줄어 있는 상태, 그때는 차전자가 같이 들어가서 소변 유량도 늘려주면서 동시에 염증을 잡는 효과도 있어서 이수통림한다. 네, 그래서 임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소변을 보긴 보는데 방울방울 보고 통증이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거 자체를 해결하는 역할로 차전자가 같이 들어가서 연자육과 세트가 되면서 소변 문제 자체를 직접 해결하는 약재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청심연자음에는 대사군자탕이라는 기업 형태에 쓸 수 있는 약재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에 동반되어 있는 건조성을 해결하는 이 세트들, 그리고 심화라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세트, 동시에 소변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연자육과 차전자 세트가 다 포괄되어 있어서 이 처방이 방광과 방광가락근 이완 기능 실조 상태에 놓여있는 기여 무력한 상태에서 소변 문제가 발생해 있는 이런 상황에 활용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처방으로 우리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 병태를 보게 되면 기허한 사람이 탈수로 인해서 혼탁뇨를 보이던가, 기허한 사람이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잘 끊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균성 요로 감염이든 아니든지 간에요. 세균성인지 세균성이 아닌지는 여기서 중요치 않고, 왜냐하면 어차피 세균성으로 생긴 염증이든 비세균성으로 생긴 염증이든 잡아낼 거거든요. 아까 보셨던 황금 같은 약재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여해서 방광과 방광가락근이 무력해져 있느냐 아니냐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 징후들을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증례 보고들이 차원에서 당뇨병으로 인한 혈당 조절 또는 뇌당능 장애 같은 것에 의해 같은 상황, 그리고 다 당뇨죠. 이런 당뇨 전 단계, 당뇨의 혈당 조절에 있어서 청심연자음을 썼더니 혈당 조절이 더 수월해지더라 라에 해당하는 증례 보고가 한 몇 건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쪽 그 진료지침이죠. CPG에도 이 청심연자음이 수록되어 있는데 어디 수록이 되어 있냐면 야뇨증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과민성 방광 양상을 보여서 이렇게 자주 소변을 보러 가는 뭐 아이들이 대부분 야뇨증을 보이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 학교에 처음 가게 됐을 때 어떤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약간 소변량이 줄면서 자주 보고, 그러면서도 얼굴이 붉긋붉긋한 심화 양상을 보이면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 청심연자음을 써볼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변증 시치를 써야 된다는 이런 기록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CPG에요. 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야뇨증 진료 가이드라인 2021년 거고요.
다양한 처방들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다양한 처방이 수록되어 있냐면 양뇨증 진료에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한방약이라는 이런 항목에 이 처방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수록했냐? 한방으로 치료할 경우 체질과 증상에 맞는 한방약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다뇨, 과민성 방광, 수면장애, 스트레스가 양뇨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표 2에 제시된 처방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라면서 이 표 2의 처방들을 쫙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일본의 비뇨기과 의사들, 양뇨증 학회를 구성하고 있는 소아과 비뇨기과 의사들이 만든 진료 지침인데, 여기서도 우리 한방의 특성을 고려해서 처방을 사용해 봐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렇게 수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뇨의학과적으로 다른 약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만성 방광염, 다음에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이제 이건 세균성이고 이거 비세균성이 되겠고요. 요도증후군, 이거는 세균이 확인되지 않는 요로 감염 같은 증상을 말합니다. 다음에 재발성 요로 감염, 세균성이긴 한데 너무 자주 생기는 거예요. 이거 대부분 어떤 경우죠? 본인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다음에 다뇨, 탈수되는 그 과정이죠. 다뇨, 다음에 배뇨곤란, 이미 탈수가 돼서 소변이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증례 보고들이 모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뇨기계와 관련된 어떤 일정 정도의 근거를 가진 그런 처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요, 이 처방은 기혈을 깔고 있는 혼탕뇨, 아까 혼탕뇨 얘기했었죠. 다음에 기혈을 깔고 있는 이단뇨라고 하는데, 방울방울 떨어지는 소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뭐냐면요, 이 소변을 보는 데 있습니다. 소변을 보러 갔는데 소변이 한 번에 시원하게 슉 나오는 게 아니라 힘을 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다 보면 끊어져요. 더 이상 안 나와요. 근데 아직 나는 잔뇨감을 느껴요. 그래서 힘을 꾹 주면 더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결국은 방광을 우리가 만족할 만큼 비울 때까지 방광에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보고 나면 더 힘을 줘야 남은 소변을 볼 수 있고, 그 이후에야 나 소변을 다 봤구나 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단뇨라고 합니다. 이단뇨. 이런 상황이 대부분 방광과 방광괄약근의 무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제 청심연제암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내려오는 어떤 청심연제암의 활용 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처방으로 넘어가 보는데요. 다음 처방은 삼기탕이라는 처방입니다. 네, 인삼의 삼, 황기의 황기의 기입니다. 삼기탕이고요.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보존육기탕 계열 처방들 보고 있는데, 네, 보존육기탕이 대표적인 삼기제 처방이죠. 네, 바로 그 삼기입니다. 방향화편 상통 71번에 나오고 있고요. 상통에 나왔으니까 이 처방은 전적으로 보호법에 해당하는 처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삼기탕은 딱 편하게 설명드리자면 청심연자음과 대비가 되는 처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딱 방향편 조문에는 이렇게밖에 안 적혀 있습니다. 기호로는 유뇨를 다스린다. 유뇨는 이제 요실금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인에게는 부자를 가한다 라고 했어요. 앞서 청심연자음은 어땠습니까? 심화로 인한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탈수가 돼서 열이 많아서 탈수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여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체액을 보충하고 열을 끄고 그런 작용들을 하는 약재들이 추가되어 있었죠. 삼기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인에게는 부자를 가한다고 한 거예요. 이 가관법만 보셔도요, 과거 고서들의 가관법만 보셔도 이 처방이 한인지 열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삼기탕은 부자를 가하는 걸 봤을 때는 약의 방향성에 그런 한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방은 기본 병태가 청심연자암과 반대로, 네, 한증, 청심연자암은 약간의 열증을 낀 것이라면 삼기탕은 허약하긴 허약한데 한증을 낀 처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쓸 수 있는 처방 증상은 유뇨, 소변불금, 소변실금, 소변빈삭, 잔뇨감 다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 병태가 기여인 것도 같아요. 하지만 하나 다른 거, 한이냐 열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보존육기탕에서도 한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오는 빠집니다. 대신에 복령과 익지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둘 다 온하고요. 하나는 조하고 윤한데 둘 다 건비하면서 이수작용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복령이 우리 복신으로도 사용되죠. 복신일 때는 진정 정신안정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기탕도 사실은 청심연자암과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야뇨증 같은 것에 우리가 청심연장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같은 아이가 야뇨증을 보이더라도 이렇게 한증 경향을 보이는 아이라면 삼계탕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동시에 이 삼계탕에는 숙지향이 들어가는데요. 숙지향도 온하고요. 그러면서도 아까 여기 보시면 노인에게 쓰는 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노인들이 보이는 윤효 같은데 원래 주로 쓰이는 처방입니다. 노인성 문제고 하다 보니 방광이 무력해져 있는데 그 방광의 무력감을 조금 더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필요하고 그 영양분을 보충하는 역할로서 숙지향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숙지향 자체가 노화 방지 어떤 심볼 같은 약재죠. 그래 노화 방지. 다음에 일종의 자율신경 및 내분비 조정 작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허약해져 있고 특히 노화를 끼고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의 비뇨기 증상에 삼계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육계 같은 경우에는 열하고 조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혈행 개선하고 이수작용을 갖고 있는 약재이기 때문에 계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부자처럼 한증을 해소하고 있는 약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삼계탕과 청심연자음은 대대를 이루고 있는 처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호에 동반된 소변불금, 소변실금, 소변빈삭, 잔뇨감 같은 비뇨기계 증상에 쓰고 있는 처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각각의 징후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비뇨기계통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갱년기 및 폐경기 여성 요실금에 관련된 그 진료 가이드라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요실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약으로 아까도 이 조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료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으로 수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갱년기장애, 폐경기 후 증후군 딱 이렇게 해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및 폐경 후 여성의 요실금에 삼계탕, 공제환의 사용을 전문가 그룹 공식적 합의에 근거해서 권고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계탕이 기본적으로 갱년기 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노화가 이제 진행되기 시작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50대 이후의 요실금 같은 증상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한증 영향을 보일 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 처방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같은 갱년기 여성이더라도 소변 문제를 보일 때 우리가 기허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치면 동반된 증상들이 열증에 가까운지 한증에 가까운지에 따라 삼계탕이냐 아니면 청심연자음이냐를 결정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비뇨기계 이상의 보존육계탕을 활용하기라고 제가 말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열이 어떤지에 따라 우리가 좌우가 된다. 음량을 좌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존육계탕을 딱 기준에 두고요. 동반된 증상이 열상이다. 구강 건조, 갈증, 소변량 감소 같은 열상이 있을 수 있고 한상으로 해서 요실금 냉증 경향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죠. 기본 병태는 보존육계탕인 거예요. 그게 깔려 있어야 됩니다. 보존육계탕을 써도 되는데 보존육계탕을 썼을 때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고 싶은 거니까요. 지금은. 그래서 보존육계탕을 기본으로 하되 열상이냐 한상이냐에 따라 청심연자음을 쓸 것이냐 삼계탕을 쓸 것이냐로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처방인데요. 삼출고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네, 여성 쪽, 부인문 쪽에 나오는 처방인데 방향하편 상통 119번입니다. 삼출고기 때문에 이거 사실 고로 고아서 먹는 처방인데요. 구성 내용을 보시면 인삼, 백출, 황기, 진피, 도인, 백봉령, 감초에 해당합니다. 자, 보시면요. 출산 후 기어로 인한 방광과 방광과략근의 이완과 기능실조에 사용했던 그런 처방입니다. 요실금 또는 소변을 보고자 하는데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출산하고 나서 지금 갑자기 요실금이 생기거나 또는 소변을 잘 보고 싶은데 못 보는 상황에 쓰는 처방입니다. 산후에 방광이 손상돼서 성림한 것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임증이 생겼다는 거죠.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지고 소변을 보려고 하면 힘을 많이 줘야 되는데 배뇨통이 생겼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출산 후라는 거죠. 출산 후라는 건 우리가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전에, 그러니까 임신 중에는 배가 불러오르고 그리고 방광은 계속 눌렸고 커진 자궁이에요.
그러다가 한 번에 아이가 나와버렸고 그 후에 자궁은 무력해져 있고 전반적으로 탄력감이 심하겠죠. 힘을 너무 많이 줬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방광과 방광괄약근도 과도한 이완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존익기탕에서요, 시호, 승마, 당기와 같은 어떻게 보면 약간 기허 상황에서 너무 염증을 많이 잡는 데 주체중해 있거나 또는 한성을 가지거나 당기와 같이 조금 소화에 부담이 되거나 하는 약재들은 다 제거해 버립니다. 다 제거해 버리고 여기다가 도인 같은 약재를 추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출산했는데 요새는 오로를 빼주는 치료를 잘 해주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세한 혈류의 정체, 그 당시 출산하면서 출혈이 있었고 한데 복강 내에 남아있는 그런 혈류의 정체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함께 조치를 해줬을 때 조금 더 방광의 회복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호, 승마, 당기는 제거한 채 도인을 추가해서 넣어서 산후에 발생해서 있는 방광괄약근, 방광근의 과이완 상태를 개선해보자 하는 처방을 만들었던 것이죠. 바로 그게 삼출구입니다. 자, 그래서 출산 후 기호로 방광괄약근 이완 기능 실조가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 사용했던 처방인 거고요. 뭐 꼭 출산 후가 아니더라도 요실금 또는 소변을 잘 보고자 하는데 잘 나오지 않고 아랫배가 아픈 경우에도 사용해 볼 수 있는 처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처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서 보셨던 처순연자음이나 삼기탕을 대신 사용해도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따로 연구가 된 것은 별로 없고 방향알펜에만 배뇨통을 동반한 배뇨장애, 산후에 쓸 수 있는 처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처방의 방의를 우리가 존중해서 활용해 본다고 한다면 청심연자음이나 삼기탕을 활용할 때 특히 출산 후에 활용할 때 도인을 여기 나온 것처럼 4g 정도 추가해서 활용해 보는 방식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운용의 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처방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